안녕하십니까. 데이브 오피셜 에피셜의 김갑중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되기도 했지만, 많은 입시 일정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능 날짜가 변경이 돼서 12월 달로 넘어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집에만 있고 학교에는 가지 못하는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스터디 카페나 집에서 독학 재수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기 극복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쪼록 고3 수험생 여러분하고 독학 재수를 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유익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먼저 화면으로 체크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있어서 공부에 대한 동기 유발이 되고 있는가? 많은 수험생들이 목표 없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거나 재수생이 되기도 합니다. 거의 70%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을 설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되고 싶은 직업을 생각을 해본다거나,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목표가 분명할수록 공부하는 데 있어서 꾸준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꾸준히 공부한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무턱대고 남한테 끌려가는 공부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무작정 따라하는 공부도 아닌 그 꾸준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꿈이 없는 경우 혹은 목표가 없는 경우는 무작정 누군가를 쫓아가게 되고 무작정 무엇인가를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올해 변경된 고등학교 3학년 학사 일정을 파악하여 자신의 달력에 표시해 두고 있는가. 일정 자체를 신문에서 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즉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는 당장 달력이나 수첩에 메모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메모를 한다라는 것은 메타인지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면에서 보실 때 왼쪽에 있는 표는요, 고등학교 전국 연합평가 시행 일정입니다. 이렇게 교육청 모의고사 시행 일정인데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변경이 됐죠. 4월 24일 금요일로 변경이 됐고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6월 18일 목요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9월 16일 수요일로 변경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수능이 12월 3일 목요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걸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학생들은 메타인지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달력이나 수첩에 메모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표를 보시면 대학 입시 일정이 변경된 사항이 표현이 되어 있죠.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이 9월 16일 수요일로 변경이 됐고요. 정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이 12월 14일 월요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바뀌었죠. 9월 23일부터 받는 걸로 변경이 됐고요. 정시 원서 접수 기간도 내년 1월 7일 목요일부터 받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달력이나 수첩에 잘 메모를 해 두시는 것이 메타인지가 성장하게 되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 수능 때까지 학습 계획표에 맞게 살 각오가 되어 있는가. 네 번째 체크리스트, 고3이 되어 잡담을 줄이고 스마트폰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는가.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일정이라든가 입시 일정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요.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획표는 짜놨는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의지와 각오는 다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부는 굉장히 고독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독을 즐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문명의 이기인 스마트폰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매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에게는 도구로도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유튜브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시간들이 하루에 최소 2시간, 3시간까지 생기는 경우는 수험생에게는 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째 체크리스트. 학교 원격 수업, 인터넷 강의도 수업이다. 예습과 복습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작성해 봤는데요. 수업도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강의를 듣기 전에 목차나 진도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미리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 부분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구별해서 표시해 주십시오. 그래야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업이 90분이라면 예습 30분, 복습 50분 정도의 계획표가 필요합니다. 6번째 체크리스트. 인터넷 수업도 무조건 받아 적기보다는 강의 내용 이해에 집중하는가. 현강 수업도 마찬가지지만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필기가 우선시돼서는 안 됩니다. 강사의 설명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지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형광펜으로 표시를 잘 하고 넘어가시고 꼭 필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경우에는 잠시 인강을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7번째 체크리스트. 인강 교재에 없는 내용이거나 중요 사항은 필기를 하여 복습 과정에 활용하고 있는가. 현강도 그렇고 인터넷 강의도 그렇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례를 들고 비유적인 표현을 종종 쓰십니다. 물론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겠죠. 이러한 내용들은 눈과 머리로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눈, 귀 이외에도 손을 활용해 주십시오. 교재에 적었다가 복습할 때 이해를 하는데 활용을 하십시오. 8번째 체크리스트. 인터넷 강의가 끝나면 연관된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접근 방식을 고민해 보는가.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실천을 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에서 미적분 문제를 풀 때 그래프로 해결하는 방식도 있지만 식을 세워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반드시 2개 이상의 솔루션을 병행하십시오. 중하위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 한 가지 솔루션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다른 솔루션을 들었을 때 무시하지 마시고 메모를 일단은 해두십시오. 점수가 올라가다가 보면은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9번째 체크리스트.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이해한 내용은 요점 정리하고 암기하고 있는가. 강의를 눈과 귀로 듣다 보면 내가 수업을 이해했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하면 일주일 후면 50% 이상의 내용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좀 더 효과적으로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암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암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10번째 체크리스트.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시험 때마다 성적은 오르고 있는가? 아직은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실력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월 1회 이상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자신의 어떤 강점과 약점을 체킹하셔야 됩니다. 과목별 진도나 난이도에 따라서 자신의 실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서 선생님들과 의사소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